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세어 JK드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끝나고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아, 봤는데, 송파구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늘렸는데, 개표하면서 투표를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투표용지를 어, 원래 100% 유권자 100%에게 사전 투표할 때도 주어야 100%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유권자 수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도 유권자 수에 맞게 100% 준비해둬야 된다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를 제외를 하면은 남은 유권자 수만큼 투표지 수를 측정을 해서 정밀하게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야, 그렇게 해야 선거가 돌아가지. 예산 때문에 지난 선거율을 근거로 이번 선거는 이 몇 퍼센트, 6, 70%가 투표할 거니까 투표용지를 6, 70%만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용지를 못 받아서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투표 시간에 못 하고 개표 상황을 바라보면서 표 심리에 따라서 개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이게 사람들의 사표가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심이 달라지는데,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관위가 있는 건데, 그 선관위는 투표용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선거를 예산 때문에, 오로지 그 예산 하나 때문에 예산 좀 아끼자, 아, 투표 용지 좀 부족해서 뭐 소란 일으켜도 되니까 예산 아끼자. 그래서 선거를 망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거지가 없고, 저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나, 그냥 대국민 담화문 발표해가지고 PPT 막 띄워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도 깎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들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읍소를 했으면은 되지. 왜 굳이 계엄을 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네. 그거는, 저는 계엄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근데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계엄은 그냥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판단 하에. 그 대통령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을 안 해주고, 그냥 일부, 네, 일부 군인들인가? 일부 군인들의 뭐 총리 뭐 각부 장관들의 일부 증언들만 기초 증거 자료로 삼아서 딱 탄핵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좀, 그게 탄핵까지 갈 일인가 싶고, 예. 어쨌든 간에 계엄은 옹호하지 않지만 탄핵은 또 아니라고 본다. 저는 레드홍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 선관위가 이번에 완전 대형 사고를 쳐서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아, 이런 나라였나, 나라가 찢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통탄하고 개탄할 일이고요. 아,
성관이랑 아까 통화를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통화를 해서 성관이 그 직원분이랑 그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자기는 부정선거가 아니래요. 네. 재투표 사유가 안 된대요. 아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법 조항이 없으면 관습법과 조리로 따지는 거다. 조리는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상식에 맞느냐, 과연. 이게 상식에 맞게 선거가 운영된 거냐.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냐 했는데, 자기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지금 편집을,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 유튜브 영상으로 곧 올릴 거고요. 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3.15 부정선거에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진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영을, 아니, 투표용지가 부족했어. 인정을 해. 인정을 했어. 인정을 했으면 개표 결과에 개표를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잖아, 사람 심리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해서 아씨 투표 못하겠다 하고 그냥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투표 송파구에서만 부족한 게 또 아니라고 어디서 그러는데, 만약에 송파구 거기 그쪽 하나만 아니면은, 그거는 여러 군데에서 그랬다면은, 뭐 제가 정확히는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송파구 그 투표소에서만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 군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며.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만약에 아니어도, 그렇게 아니어도 어쨌든 그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잖아. 그러면 10시까지 투표를 하는 게 이게 선거법에 있는 거야? 6시까지.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선관위? 아니, 나는 부정선거 같은 거를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는, 물론 이게 음모론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물론 이게,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 맨해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비밀리에 부정선거가 진행되었다. 뭐, 이런, 그리고, 사법부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 모두 뭐지? 트루먼 쇼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네, 부정선거에 빠질 뻔했는데, 네, 저도 부정선거론에 빠질 뻔했는데, 아, 그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많이 미흡하죠. 네. 증거를 어디선 어디로 했고, 어디선 어디로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은, 그냥 어쨌든 토론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게 이준석이랑 한 토론이 있거든요. 그 이준석이랑 전한길 그분들이랑 한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을 보시면 아실 텐데, 결국에 그 부정선거 증명을 해야 하는 측에서 증명을 못했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장하는 측에서 자기들한테 수사권을 달라 하는데, 수사를 하려면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 거를, 범죄 혐의점을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범죄 혐의점 자체를 입증을 못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측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뭐 사상은 자유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입틀마법을 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발의를 하니까, 저도 좀, 네,
뭔가 입틀막법, 예를 들어 정통망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짜뉴스 유포하면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국민들 입을 틀어막으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 그리고 저도 그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유공자 명단은 오히려 5.18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됐고,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 건데, 그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요. 민주화 운동, 물론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배웠긴 하지만 시민군이 총기를 들고 그 특수부대가 대치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는 5.18에 대해서는, 네, 시민군이 총기를 들고 대치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시민들이 시민군이 그 공수부대와 총기를 들고 대치하고 서로 사상자가 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5.18을 단순히 비폭력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법을,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5.18을 정작 비폭력 그 이낙연이가 누군가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5.18에 대해서 비폭력 평화적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처벌을 안 하고, 마치 그냥 민주화 운동이 그냥 성역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네, 포장을 해서 그 민주화 운동을 이라고 안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게 민주화인가요? 아니, 그거는 민주화 열사들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4.3 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5.18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화해 진실 협력 뭐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딱 재조명을 하고 그 정리를, 진실 화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민간에서 그 국가에서 그렇게 처벌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역사라는 게 그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 카가 그랬는데, 역사를 평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할 수 있어야지, 그 5.18이 물론 민주화 운동의 취지였지만, 이 상황에 거기 그 시민군에 대치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폭동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죠. 입을 틀어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짜뉴스 처벌하는 것도. 가짜뉴스. 가짜를 누가 정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를 각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갖고, 네,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증거가 뭐 정확한 증거라고 정밀한 증거라고 보기는 그렇게 뭐 저 입장에서는 잘 신뢰가 안 갑니다만, 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어떤 이견을 개진하는 것을 막는 거, 처벌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 북한이랑 다를 게 뭐가 있죠? 그 위쪽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만 봐도 처벌을 받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예, 막 엄청 미국 끌어들여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이뤄내시고 해가지고 경제도 올라가고 잘 성공한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안 하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오히려 칭송해야 되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하셔서 민주화를 이뤄내신 분들이니까 칭송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명단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을 기려야 되는데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8을 왜곡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이러면은 그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자유를 부르짖었던 자유민주화의 열망, 자유를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어, 국회의원이 돼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일단 그거부터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네, 투표 용지가 부족한데 부족한 것도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재선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거 선관위 이거 재선거 안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이미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좌우 여야를 떠나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재선거를 하세요. 재선거 안 하면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고요. 3.15 부정선거 때도 투표용지 부족은 없었습니다. 물론 3.15 부정선거 때는 그 다른 사유이긴 했지만, 그 다른 사유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는 별개입니다. 그 음모론자의 주장들을 제가 옹호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했고, 유권자들이 개표 상황을 보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재선거 안 하면 진짜 이거 나라 진짜 이거 흔들립니다. 이거 나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요. 어, 참정권 자체가 일단 박탈되고 기본권이 제한된다,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어서지 않으면 이게 시위 나가서 이렇게 해서 선관위부터 일단 싹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관위 직원이랑 아까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선관위 직원이니까, 선관위 주무관님이시니까 자기는 선관위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선관위 위원장 그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공무원이니까. 근데 아니, 말이 됩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입틀막법도 그렇고, 요즘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부정선거 맞습니다. 이건 100% 부정선거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거는 네, 기본권 침해됐고요. 네, 아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재선거 해야 돼요. 네, 재선거 안 하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관위는 재선거를 하라. 이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재선거 하세요. 네, 안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